방금 대충 소개 드렸는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소개 드릴게요. 저는 지금 틱톡이랑 인스타랑 원래 유튜브 채널도 했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제가 롱폼을 좀 제대로 뛰어들려고 했던 시점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거를 좀 접어두고 그냥 양쪽 플랫폼에 올리는 영상을 똑같이 올리고는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놓고 다시 기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혹시 이 세 개 플랫폼 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분? 각자 좀 메인 플랫폼이 어딘지 제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어떤 플랫폼 하시는지 한 번씩만 여기서부터. 인스타, 틱톡 하고 있는데 네. 인스타가 메인이에요. 인스타가 메인이시고 세 개 다 하신다고는 하셨고 인스타 메인이시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인스타로 그냥 일상용으로 그냥 네. 인스타요. 인스타요. 네. 저 인스타, 틱톡 하는데 인스타. 대부분 지금 인스타가 메인이시죠. 근데 이게 좀 제가 SNS에 대해서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정보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굉장히 좋은 인스타를 메인으로 두기가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 시점이 제일 좋은 상황이고 틱톡은 좀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돌고 돌아 결국에는 유튜브를 한 번이라도 해봤던 사람들은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저희가 수익화랑 돈을 벌고 좀 유명해지고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틱톡 같은 경우에는 한 95% 정도 광고 수익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저희 나라 경제도 안 좋고 틱톡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없는 편입니다. 단가가 엄청 낮거나 없는 편이고 인스타그램은 활용도가 엄청 좋아요. 활용도가 엄청 좋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뭐 공동구매를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뭐 협업하거나 아니면 뭐 그거 뭐라 그러지? 같이 브랜드랑 활동하는 앰버서더 개념의 그런 활동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스타를 메인으로 두고 다른 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추천드리고 유튜브가 사실 수익화에서는 사기예요. 뭐 조회수나 구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팬층과 내 컨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막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팔로워나 조회수가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큰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구조가 유튜브에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이유를 먼저 좀 대화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성공하는 법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뭐 조회수가 잘 나오는 방법이든 구독자가 느는 방법이든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좀 기획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촬영하는 방법을 제가 살짝 알려드리고 이 건물을 기준으로 저희가 같이 돌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이유를 이거는 꼭 다들 한 번씩 입 밖으로 뱉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는 뭐 수익화가 우선이다, 인지도가 우선이다 정도로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 연결된 얘기기는 하거든요. 뭐 수익화가 잘 나다 보면은 유명해질 수 있는 거고 유명해지다 보면은 수익화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떠나서 내가 SNS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 강의를 들으려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이쪽에서부터 한 번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진짜 간단하게. 네. 저는 수익화. 수익화? 네. 수익화 어떤 쪽으로 혹시 수익화를 하고 싶으신지? 저요? 그냥 약간 이거 여행 좀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좀 수익을 얻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수익화요. 어떤 쪽으로? 여행 똑같이? 여행이랑 협찬 이런 거? 그러면 사실 네, 일단 저는 제가 좀 유명해져가지고 네. 보육원 아기들이랑 오. 유기견 아이들 입양을 이렇게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좀 선한 영향력을 네. 하시고 싶은 현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좀 아이들도 따뜻한 가정에 좀 갔으면 싶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혹시 매니저님도? 저는 수익화 인지도 두 개 다. 두 개 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중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수익화요. 수익화요? 혹시 어느 쪽에 더 관심 있으세요? 일단 저는 인지도가 첫 번째. 그다음에 수익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사실 인지도와 수익화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아예 없으면 안 되겠지만 둘이 좀 방향을 다르게 가지고 자기 SNS 계정을 관리를 하면서 나아가야지
좀 더 빠르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여쭤봤고요.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분 혹시 아세요? 이분의 계정은 어때 보여요? 여행, 먹거리. 그쵸? 먹스타그램. 근데 이분한테 돈 주고 광고 맡기실 생각이 있으세요? 광고주 입장으로? 사진 너무 명확하게 잘 찍는. 사진이랑 영상들이 퀄리티가 좀 높죠. 협찬 주고 싶을. 그쵸? 네. 릴스 조회수? 카메라 같지 않는데. 맞아요. 근데 핸드폰도 섞여 있어요. 아 그래요? 조회수 보시면은 뭐 터지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1700. 이거 한번 보실까요? 와. 이게 대박이다. 아 이거 봤는데. 근데 이분이구나. 이게 이분만 찍은 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찍었어요. 요즘에 이런 디저트들이 유행하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아 진짜 귀여워. 노래도 이런 노래였는데 카피바라네요. 네, 혹시 이 영상이 왜 떴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생각나시는 분 있을까요? 어떻게 조회수가 이만큼이나 나왔지? 일단 선명한 화질. 선명한 화질 또 있나요? 계속 변환되는 거. 변환되는 거? 노래. 아무거나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 영상 조회수 왜 잘 나온 것 같다. 이 감이 좀 좋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뭔가를 만들기 편하실 거예요. 이게 처음에 작하는 네, 그것부터 그 과정 기승전결이 완전 다 기승전결이 확실히 있다. 또 없으신가요?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카피바라가 엄청 유행하는 시즌이었어요. 이 노래도 한창 뜨기 시작했고 카피바라 캐릭터랑 짤들이 엄청 도는 그런 시즌이었고 이 디저트가 만들어지기 한 1년 전쯤부터 뭐 곰돌이, 토끼 이런 좀 흔들리는 영상을 일본이랑 한국이랑 점점 외국에까지 디저트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노래랑 디저트랑 다 너무 잘 맞는 상황에서 이제 퀄리티 높은 영상 그리고 사실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영상이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귀엽고 혹시 알고리즘이 퍼지는 그 평가 점수를 아시나요? 이거는 좀 유명해서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좋아요나 댓글보다 저장이랑 공유가 점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이랑 공유를 하기 너무 좋은 나도 먹고 싶다, 가고 싶다, 귀엽지 않냐 등등의 공유나 저장을 하기 너무 좋은 컨텐츠였어서 뜬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계정은 100% 수익화예요. 제가 친분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진짜 자기가 가고 싶은 곳 아니면 굳이 카메라를 들고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돈 받고 간다고 하네요. 이분 아까 여행 제가 좋아하는 걸로 돈 벌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계정 본 적 있나요? 이거는 뭐 이분도 저랑 친한 누나인데 개인적으로 이분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시간 나실 때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분 계정은 혹시 어때 보이시나요? 여행 추천한 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진 않죠. 그래도 여행 쪽으로 많이 맞춰져요. 맞아요. 근데 방금 그분에 비해서는 뭔가 이분 계정이 수익화 계정인가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뒤에서도 말씀드릴 내용이긴 하지만 내용들이 굉장히 확실해요. 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 8만 원대 에르메스 선물 어때요? 아니 제가 예전에 에르메스 매장 갔는데 이 올레니티가 향도 좋고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사려 했더니 한정판이라 그런지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올라왔길래 당장 해본다고 했어요. 실제로 여행 갈 때마다 사용해봤는데요. 거짓말 안 치고 향수 안 뿌리는데 호텔 직원이 너 향수 못 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간편하게 챙길 수도 있고 기내 반응도 가능해요. 패키지도 너무 예뻐서 선물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겠죠? 여행 좋아. 혹시 방금 보신 영상을 똑같이 찍으라고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솔직히 어렵지 않죠. 그냥 제품 소개하는 거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썼던 후기를 남긴 영상이라서 뭐 어렵지 않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거였고 수익화보단 인지도 쪽에 먼저 좀 초점을 뒀던 사람들의 계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여행 쪽에서 최근에 엄청 뜨고 있는 분인데 방금 보여드린 분의 수강생이었어요.
저랑 친한 형이고 여행도 같이 다녔는데 이 형이 이제 그분의 강의를 듣고 한 두세 달 정도 인스타를 열심히 하다가 퇴사해야겠다 하고 이제 올인을 한 다음에 계정을 만든 지 대충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팔로워가 10,000명도 안 되는데 지금 65만 명이죠. 조회수 보면 어때요? 근데 이게 많이 줄은 거거든요. 맞아. 옛날에 비해서 좀 덜. 원래 이렇게 막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수익화지 않을까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이 인지도 쪽으로 좀 더 초점을 많이 뒀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보통 어떻게 찍는지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인데 이거를 광고를 태울 수 있나요? 이분한테 어떤 광고를 줄 수 있죠? 카메라? 근데 카메라가 나오진 않잖아요. 카메라 어플 쪽에서 그쵸, 어플이나 뭐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뭐 굳이 쑤셔 넣으라고 하면은 어차피 뭐 핸드폰 여러 개로 촬영을 하니까 아이폰이나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광고를 줄 수도 있겠죠. 줄 수도 있고 카메라도 광고를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 팔로워가 낮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주지 않아요. 협찬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처음부터 나 사람들한테 좀 반응을 이끌어내고 팔로워를 많이 모아보고 싶어 로 기준을 잡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했어요. 무료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촬영 장비, 액세서리, 뭐 조명, 기타 등등을 멘션에다가 원래 정리를 해서 올렸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드네요. 하나 둘 셋. 제가 같이 여행 갔었는데 정말 즐겁게 촬영하는 부부거든요. 네, 부부이시고 하나만 더 볼게요. 윤도로드 균생. 이분도 지금 원래는 사실 수익화보다는 인지도 쪽에 좀 되어 있던 분인데 이분도 여행 쪽이거든요. 이분이 제일 유명한 영상이 이런 겁니다. 게임 장면을 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들 중에 초반에 보여드렸던 분이랑 그 카피바라랑 이거랑 공통점은 시즌, 타이밍. 유행을 바로 맞아요. 그 유행과 그 주변에 좀 트래픽이 몰려있는 컨텐츠들을 타이밍 좋게 올린 게 가장 컸고요.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입 가리고 앞에 찍는 거? 이 컨텐츠 하나만으로 지금 팔로워를 굉장히 많이 모으셨거든요. 뒤에 뭐 없어요? 이 끝이에요? 근데 이 컨텐츠 한국 말고 다른 분이 한 번 혹시 본 적 있으신 분 있나요? 사실 플랫폼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데 3년 전부터 했어요, 외국인이. 전 세계 돌면서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데 나왔던 장면들, 그리고 유적지나 좀 유명한 곳에 가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 노래 자체가 엄청 유명했었거든요. 이 노래랑 몇몇 유명한 이 노래를 많이 찍는 음원들이 있는데 특히 유튜브랑 인스타에 저 노래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은 똑같이 그냥 이 방식으로 찍은 영상인데 억대 뷰가 나온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나 좀 그런 데를 가서 찍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크게 차이가 있었나요? 인지도 제가 수익화 대충 적어놓긴 했는데 보신 계정들이 좀 크게 차이가 있었나요? 제가 생각해서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 첫 번째 보여드렸던 마이 시즌 이분 말고는 사실 크게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 한번 보고 맞춰보겠습니다. 이분은 수익화를 위한 영상과 컨텐츠였을지 아니면 인지도를 위한 거였을지 궁금한 영상 있으면 틀어드릴게요.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중점인 것 같아요? 수익화와 인지도 중에서 수익화. 인지도인가? 컨텐츠 그거 아니에요? 아이도 있고 막 이런데 컨텐츠 퀄리티로 보면은 수익화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브랜드 사냥. 맞아요. 이분은 인지도인데 인지도를 브랜드 기준으로 브랜드 대표들과 브랜드가 나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팔로워랑 조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건 광고주다. 가 인지도가 중심이었는데 결국 그게 수익화가 된 거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면서 현대자동차 광고랑 방금 보신 아이더랑 이런 것도 그냥 저희처럼 광고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형은 소니나 뭐 현대는 활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따로 광고를 찍고 있고 기아랑 밑에 내려가 보면은 뭐 아이더랑 이것저것 있는 거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억대의 돈을 받고 본인이 직접 팁을 꾸려서 촬영 영상 편집해서 출력해내는 것까지가 이 형의 임무입니다. 네, 이렇게 좀 방향성이 많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방향성을 먼저 물어봤는데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 이게 다예요. 따라하기. 이거 따라하기로 제가 여기는 그 PPT 만들 땐 준비를 못했는데 제 지인 중에서 유튜브 만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총 조회수가 2억 뷰가 나온 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구독자가 40만 명이 됐네요. 한 달 만에요? 네, 이 계정을 만든 지 한 달이 된 건 아닌데 이 계정을 제대로 컨텐츠를 바꿔서 운영한 지는 이제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인기 순으로 한번 볼게요. 조회수 보이시나요? 한두 개가 아니죠? 요즘은 어떻게 좀 제일 조회수 많이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왜 조회수가 잘 나왔을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뭐 이런 컨텐츠입니다. 재밌나요? 아니요. 재미없는 분도 있으시죠? 병맛이라. 병맛이라서.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그리고 이분의 메인 컨텐츠가 2개예요. 방금 저렇게 여러 명에서 나와서 하는 게 있고. 어디 갔냐? 원래 혼자서도 하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여기 없으니까 제가 여기 있다. 컨텐츠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That's too easy. Watch me do this. 에이, 취해. 그냥 이런 컨텐츠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분이 있고 재미없는 분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유튜브 코리아가 아니라 유튜브 본사에서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계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언어가 필요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모든 뭐 그쵸. 나라에 근데 이것도 다 엄청 전략적이에요. 이분도 저와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고 태권도 쪽으로 원래 전공이셨던 분인데 컨텐츠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언박싱 하는 컨텐츠도 했었고 코미디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걸 했었는데 지금 저걸 정착한 이유가 뭐냐, 아 광고 시장 죽었다, 난 조회수로 돈 벌래 하고 조회수 잘 나오는 컨텐츠를 해보겠다 했는데 2달 만에 2억 5천만 뷰를 찍고 있죠. 근데 왜 영상이 떴을까요? 그냥 따라한 거예요. 해외에서
이렇게 찍는 사람 엄청 많아요. 웃음 참는 사람 많고 하모니카 부는 사람도 많고. 근데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유튜브가 굉장히 남을 돕고 자연을 사랑하고 지구를 보존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웃으면은 행복해지고 복이 오고 나는 웃을 때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식물에게 물을 줄 거야 라는 컨셉이 먹혔다고 하네요. 실제로 유튜브에게.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 기부랑 이런 쪽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잘 나오는 사람을 따라하면 기본 조회수는 무조건 나옵니다. 방금 보신 영상들 중에 1000만 뷰 이상 나온 것들의 웃긴 영상들을 보면은 각 나라별로 1억 뷰 이상 터진 짤들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조회수를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컨텐츠가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행 컨텐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 중에서 내가 수익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조회수랑 팔로워를 모으는 게 목적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계정을 먼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5개 정도 찾을 건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수익화가 좀 주 목적이다 그러면 수익화인 계정을 3개,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계정을 2개, 반대로 나는 조회수가 좀 더 당장 중요한 것 같다면 반대로 3개랑 이제 브랜드나 이런 걸 태울 수 있을 만한 컨텐츠 2개를 하시는 분을 5개를 해서 좀 우선순위도 5개 찾은 것 중에 1, 2, 3, 4, 5 우선순위를 정해서 벤치마킹을 할 만한 사람들을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간단해요. 그냥 그분이 했던 것들 중에서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온 영상들을 정리를 해보고, 이제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온 영상들의 공통점을 찾아본 다음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 영상을 찍으면 되는 거고, 가장 잘 나온 조회수 말고도 보다 보면 나한테 맞는 내가 보기엔 이 영상 너무 괜찮은데? 너무 멋있는데? 재밌는데? 하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영상들을 모아놓고 공통점을 찾아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영상을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포인트에 꽂혔지? 내가 왜 이 영상들을 좋아하지를 다른 영상들과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의 계정에서 각 영상을 5개 정도를 찾아본 다음에 100% 똑같이 만들어 볼 것,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100%라고 하면은 뭐 진짜 최대한 똑같이 찍어야겠죠. 화질부터 편집법이랑 편집점이랑 구도랑 이런 걸 최대한 똑같이 해서 똑같이 나도 영상을 5개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연히 처음부터 따라하기 어려운 컨텐츠도 있겠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는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고퀄리티 영상도 중요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노력이랑 정성이 들어간 영상들로만 해도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거기다 폼을 많이 넣지 않아요. 특히 개인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불가능하긴 하거든요. 마이시즌 같은 분들은 카메라가 비싸긴 하지만 편집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 조건에 맞춰서 100% 똑같이 만들어 오시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 공유하기인데, 정보 공유하기는 팔로우를 이제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만큼 어디까지 알려줄 것이냐인데, 뭐 예를 들어서 팔로우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은 굳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 계정을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내 적전선에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수익화를 이루어낼 거야 하는 기준의 바로 밑에까지는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여행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내가 내 돈 주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티켓팅을 어떻게 싸게 했는지, 숙소를 알아보는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공항에서는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꿀팁들을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에 담아서 정보를 제공을 해주시면 좋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수익화든 팔로워든 다 상관없이 요즘엔 정보성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뭐 다 해보신 것 같긴 한데,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더 알겠지만 내 값어치는 제 값어치는 제가 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월급을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200만 원치만 일을 하면은 저는 평생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월급 안 올려줘, 연봉 협상 안 해줘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그냥 맨날 올리던 거 올리고 조회수 안 나와, 뭐 팔로우 안 늘어 이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내가 월급은 200만 원 받지만 난 400만 원치 일을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걸 무시할 수 있는 윗분들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수직 관계에선 그럴 수 있죠. 근데 저희 SNS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광고주한테 돈을 받았을 때도 실제로 제가 뭐 300만 원을 받았는데 영상 하나를 올리기로 했어. 근데 이 영상이 조회수가 안 나와서 영상을 2개, 3개를 올린다거나 스토리나 라이브로 좀 더 홍보를 해준다거나 했을 때 다음 시즌에 광고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제가 팔로워가 높아져 있거나 영향력이 더 많이 생긴 상태라고 하면 가격 책정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까지만 봐도 내가 하고 싶은 계정을 똑같이 따라 할 건데 거기에 나는 정보를 넣을 거야 정도로 생각하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이 있을 거고 사람들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을 건데 결국에는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만들어야 돼요. SNS에는. 근데 보고 싶어하는 영상을 만들 건데 그냥 상대방이 보고 싶은 것만 올려주면 제가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상에 대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영상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걸 가장 추천드릴게요. 여기서 주로 어떤 계정 팔로우하고 보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진짜 좀 남의 거에 관심이 없어서 진짜 지인들만 지인들만? 남의 걸 아예 안 봐요. 그럼 혹시 어떤 거 팔로우 많이 하셨어요? 전 안 보고 제 글만 쓰는데. 보통 그런 분들이 많기는 해요. 혹시 어떤 거 팔로우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일단 대회 수상이 당장은 목적이라서 좀 같은 대회 수상하신 분들 그리고 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게 사실 이거 모든 거의 종합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결국 공부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봐야 돼요. 아무리 제가 알려드리고 막 강의를 배우고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셔도 그분들이 보라고 할 거고 본인들 걸 보여주면서 하라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는 이게 정말 1번입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 따라하기. 그래서 꼭 SNS를 보시지 않더라도 그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보세요. 내가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컨텐츠의 그 플랫폼에 맞춰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결국 만들고 싶은 영상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만들고 싶은 영상을 사람들이 보고 싶게 만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획하면서 촬영하기 이게 이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 중에서 좀 많이 나왔던 말이 기승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획을 하고 촬영을 하는 것과 촬영을 하고 기획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스타일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낫다 저는 둘 다 해봤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서 뭐 추천이나 강요는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 그냥 영상을 찍어서 컷 편집하고 자막 넣고 내용 넣어서 만들면 나중에 내가 봤을 때 나 이거 왜 찍었지? 뭐 보여주고 싶은 거지?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기획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편집해서 업로드 하려는 영상의 주된 내용이 뭐지?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나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제 기획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3개의 플랫폼의 광고나 수익화 방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시청자들의 특징도 굉장히 다릅니다. 틱톡은 가볍게 그냥 글로벌 시장에 진입이 굉장히 쉬운 플랫폼인데 사실 지금은 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게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일정 기준치가 넘어가서 알고리즘이 뚫려야 그 나라로 좀 유입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다른 플랫폼보다는 훨씬 가볍고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 인스타는 직접 소통이 가장 쉬운 관계형 SNS인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저희는 원래 인스타를 어떤 목적으로 썼어요? 그냥 저희 뭐 싸이월드 페이스북처럼 그냥 내 일상 공유하고 내 지인들과 대화하는 용도로 썼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구매나 뭐 직접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수익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바이럴 되는 수준이나 SNS 평가로 보면은 인스타가 저희 나라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는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 그리고 롱폼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 그거예요. 인스타나 틱톡은 내리다 보면 그냥 보잖아요. 유튜브 쇼츠도 내리다 보면 보죠. 근데 혹시 롱폼은 다들 어떻게 보세요? 뭐 추천에 뜨는 것도 보시긴 하겠지만 본인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보시죠. 그리고 네, 검색을 해서 그 채널이나 내용을 검색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롱폼을 찍는다는 거는 애초에 그 사람들이 날 찾아오게 만들겠다, 나한테 진짜 관심을 가지게 만들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메인을 하나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효율적인 컨텐츠 소비는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컨텐츠 기획법인 건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는지 먼저 고민을 해보고 여기 ABC가 있어요. 이 ABC를 같이 지금 한번 적어 볼 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A는 주체, B는 행위 또는 행동, C는 시너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A가 30대 남성, 제가 올해 30살이 됐거든요. 30대 남성이 혼자 밥을 먹는, 행위는 혼자 밥을 먹는 걸로 할게요. 궁금하신가요? 30대 남성이 혼자 밥 먹는 거? 궁금할 수도 있죠. 그렇죠, 할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관심이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평범한 외모에 그냥 직장, 그냥 길 가다 보이는 그냥 흔한 사람들, 혼자 밥 먹는 게 궁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시너지가 중요하냐인데, 여기서 주체와 행위의 시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울리는 시너지가 있고 상반되는 시너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30대 남성이 혼자 밥 먹는 거라고 했으니까, 어울리는 시너지라고 하면은 제가 좀 나름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비싼 레스토랑이나 호텔에 가서 혼자 여유롭게 식사를 하는 거를 영상을 찍으면은 저 사람 뭐 하는데 혼자서 저런 데 가서 밥을 먹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반대의 시너지라고 하면 어울리지 않는, 전 사실 이런 좀 꼬는 걸 좋아해서 이쪽으로 좀 더 생각나는 게 엄청 많은데, 30대 남성이 혼자서 여대에 가서 학식 먹기, 이런 거. 그럼 제목이 뭐야? 벌써 하시잖아요. 막 웃음도 조금씩 나오시고. 근데 이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이미 저희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아델의 헬로우 노래 혹시 다들 아시나요? 헬로우 엄청 막 진지하고 막 슬픈 노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요즘 유행하는 챌린지 춤을 추고 있는 썸네일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보통 저희 나라에서 그 노래로 조회수 잘 나온 분들은 교복 입고 있어요. 학생들이 교복 입고 있는데 어른들의 정서적인 굉장히 딥한 노래가 썸네일이 되어 있다거나, 뭐 이거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유명한 뭐 웹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시면 조금 감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건데, 방금 노래로 설명을 드렸는데 막 섹시하거나 엄청 멋있거나 슬플 것 같은 노래인데 귀여운 아이들이 부른다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엄청 동요나 좀 사랑스럽고 발랄한 건데 좀 섹시한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나 젠틀한 분들이 부르신다거나, 이런 거면은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게 되겠죠. 근데 이게 롱폼에서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숏폼도 저희가 내리다 보면은 썸네일 앞에 먼저 뜨는 거 보고 내리잖아요. 근데 뒤에 반주는 진지한 노래인데 내가 옷은 되게 막 귀여운 걸 입고 있어. 그러면은 보게 돼요, 사람이. 그리고 반대로 시너지는 제가 음악적인 걸로 설명을 드려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진짜로 아델의 헬로우를 아델이 무대 의상 입었던 것처럼 진지하게 부르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진짜 잘할까 싶어서 보게 되기는 하지만, 요즘에 음악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제가 함부로 좀 말하긴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뭐 그렇다는 거였고, 지금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냥 본인을 하셔도 되고 가상인물을 적으셔도 되는데, 주체와 행위를 정한 다음에 내가 어울리는 시너지로 가져갈 건지 상반되는 시너지를 가져갈 건지 까지만 해서 한 번씩만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 같이 대화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시간 많이 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적으신 분도 있으신가요? 잘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도움 요청하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2분 정도 드릴게요. ABC 한번 정해서 뭐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안 할 것도 그냥 말해봐도 돼요? 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컨텐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관심 받을 수 있겠다, 그냥 이 정도 감 잡는 느낌으로 가볍게 한번 해보고 지나갈게요.
주체는 꼭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건물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행위도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일 수도 있고 이거는 제가 좀 설명하기 쉽게 그냥 주체와 행위라고 해놓은 거라서 결국에는 그 시너지를 두 개가 어울리는 시너지를 만들 것이냐 상반되는 시너지를 만들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못 하신 분도 있으시고 제가 약간 엄마랑 컨텐츠도 하나 하고 싶어서 네. 근데 어머니 70대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노쇠하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엄마를 신생아처럼 제가 돌봐주는 역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제가 막 얼굴 클렌징 해주고 막 기저귀 가는 거 못 나오니까 네. 옷 입혀드리기부터 해서 뭔가 머리 해드리기 약간 뒤늦은 효도 아니면 뒤늦은 육아, 황육아 뭐 이런 느낌이죠. 좋은데요? 뒤늦은 효도로 가면은 어울리는 시너지가 되는 거고 뒤늦은 육아로 해서 조금 꼬우면은 네. 아, 밥도 제가 먹여줘야 되고 네. 엄마는 애기인 척 해야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저희도 다 이렇게 어머니 부모님들이 해주셨다 이렇게 살짝 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또 적으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는 네. 합격한 사례인데 제 주변 네, 네, 네. 사람이 항공사 최종 합격한 오. 사례예요. 영상 제출하는 네. 거였어서 간호사 지인인데 진짜 그 간호사 복을 다 입고 그 회사가 좀 외지에 있어서 네. 외지까지 여행을 가는 컨셉으로 어. 제작을 해서 간호사 복 벗어 던지고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승무원 나는 이 회사에 이렇게 그러니까 땅끝에서 땅끝으로 가는 약간 그런 컨셉으로 네, 만들었어요. 이거는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간호사에서 승무원이 사실 완전 상반된 직업이긴 하지만 이거를 변하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끝에서 끝까지 가고 함께 끝까지 가겠다 네. 뭐 이런 걸로는 도전하는 네. 거기 플러스 나이도 30이 다 돼서 그러네요. 와 대박이다. 거기다가 첫 기술 이걸 간단하게 글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갑자기 정리가 친구가 이제 간호사 친구였으니까 A를 간호사로 하시고 B를 승무원 합격으로 하신 다음에 C를 방금 설명해 주신 걸 가볍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적는 이유는 앞으로 저희는 본인 컨텐츠를 만들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적으셨나요? 아니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네. 왜요?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영상 중에 네.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저는 원래 댄서였으니까 댄서였으니까 춤 그러면은 A를 본인으로 하고 B를 춤으로 할게요. 네. 그러면 어떤 노래에 어떤 춤을 어떤 시너지로 할 건지 아까 내가 다 말했던 건데 심지어 장소만 바꿔서 뭐- 여행 장소 뭐 닥터필굿을 초등학교에 가서 짱구 잠옷을 입고 춘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교 시간에 춘다던가 그 애들 지나가다 띠용 막 이러면서. 한번 가볍게 적어주세요. 네. 혹시 적으셨나요? 저는 취미가 등산이랑 봉사인데 네. 저는 등산하면서 브랜드 산행을 할 거예요. 오. 지금도 협찬이 들어오고 있고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골라서 이렇게 산행을 다니면서 그냥 사진 찍어주고 그렇게 보여주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봉사를 통해서 이제 애견용품 같은 거 협찬이랑 이런 거 받아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유기견 보호소 가서 애기들 홍보도 하고 보여주면서 입양과 인보를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예. 그걸 ABC로 정리하기가 어렵죠. 네, 어렵네요 아직은. 주체는 봉사랑 등산인데 시너지는 그냥 제 행복이고 그냥 제 만족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이제 컨텐츠적인 시너지로 풀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주체는 본인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본인이 등산이랑 봉사를 네. 할 때 좀 어울리는 이미지로 가져갈 건지 어울리는 이미지로. 가져갈 거면 본인이 등산과 애견을 하는 데에서 컨텐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등산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협찬도 받으시고 브랜드도 계속 하고 할 거면 좀 제대로 준비해서 등산을 가는 그 과정을 컨텐츠로 찍는다고 했을 때 어느 산행을 갈 때 어느 등산화가 좋은지 아니면은 뭐 어느 계절에 어느 정도 등산복을 입어야 하는지 그 정도는 기분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컨텐츠로 어울리는 시너지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은
다음번에 컨텐츠 짤 때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면서 하기 좋으실 거예요. 보통은 브랜드 산행을 갈 때는 거기서 다 가방이랑 옷이랑 다 그쵸. 양말 같은 게 다 신발 이렇게 다 오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제가 입고 산행을 하고서 그거를 찍어서 보내주는 것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장비로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브랜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 컨텐츠를 계속 찍으셔야 되니까. 그냥 일반 산행할 네. 때. 일반 산행할 때. 그럼 그 브랜드사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럼 뭐 아이더면은 아이더가 행위가 될지 주체가 될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아이더가 주체가 된다고 하면은 아이더를 누가 어떻게 풀어서 할 것인가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처럼 나는 그냥 평상시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개인 산행할지 단체 산행할지 그것도 나눠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컨텐츠를 찍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아까 말한 간단한 기획이 되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나 산행했어 아니면 나 봉사했어 이걸 그냥 영상이랑 사진으로 찍으면은 기록밖에 안 돼요. 근데 기록은 누가 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은 고민을 해서 한 번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조금 늦게 오셨는데 이걸 저 말고 ABC를 발표를 해주시면은 뭐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괜찮으세요? 네. 네,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는 유튜브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코믹마트라고 좀 웃긴 걸 많이 네네. 보는 편인데 이제 주제는 그런 코미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트리플런서다 보니까 네. 여행 콘텐츠잖아요. 네. 그러면 여행을 하면서 각지 괜찮은 플레이스라든지 뭐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걸 소개하기 위한 주로 그런 그럼 그 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게 B가 되겠네요. 네. 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찍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도 보고. 네.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대본을 재밌게 풀어서 그거를 좀 기획을 재밌게 해가지고. 그럼 이제 ABC를 간단하게 그냥 이제 설명 없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A는 뭐라고 적으셨죠? A는 한 3-4명 정도의 연출 인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4명 정도의 인물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뭐 연령대 어느 정도. 뭐 뚱뚱한 사람 아니면 머리 파마인 사람. 네, 엄청 디테일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은 더. 한 명쯤은 좀 웃긴 사람, 재밌게 생긴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네. 그중에 여자 둘, 남자 둘이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그중에 여자들은 이뻤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남자가 좀 잘 보이고 싶은? 네. 그럼 B는 혹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이제 좀 괜찮은 카페나 음식점으로 잡고 그런 데서 맛있는 음식을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소개하면서 C는 그러면 혹시 거기에 이제 재미를 시너지를 이제 역설 시너지로 가자면 재미, 코미디라고 적으셨는데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걸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어차피 뭐 여기다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의견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실 이유도 없고 불편해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한 명은 잘생긴 스타일, 한 명은 완전 폭탄 이래가지고 한 명은 스테이크 되게 잘 썰어서 입에 딱 제대로 넣어주는데 어떤 애는 써느라 한참 걸린다던가 뭐 지저분하게 된다던가 해서 위에는 이렇게 띵동 되고 이제 못하는 애가 이렇게 되면은 괜찮은 게 좋은 게 웹툰 나쁜 게 프로그램 그렇죠. 예, 한 명은 괜찮은 방법. 이거를 뒤집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나쁜 예를 먼저 보여주고 아니 그것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게 잘생긴 사람이 오히려 반전으로 못해주고 너무 못하고 칼도 잘 못하고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너무 젠틀하게 잘해줘. 너무 좋은데요? 얘 의외네. 그럼 이제 너는 어떤 스타일? 이렇게 딱 위에 이렇게 워딩 해주면 사람들이 당신이라면 댓글도 많이 어떤 달리고 너랑 이런 스타일 뭐 좋아? 너드남 뭐 이런 장어 맞아. 괜찮을 것 같아. 폭탄 너드나 재밌을 것 같아. 또 의견 있으신가요? 괜찮은 의견들. 어렵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를 한두 번 해보면 쉬운데 안 해본 사람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같이 얘기도 하고 본인 것도 써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직까지 못 쓰신 분들은 사실 진지하게 좀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집 가서 찍을 컨텐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기획이나 뭐 앞에 말했던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서 이건 진짜 꼭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중의 반응과 온도 해석하기가 있어요. 네, 이제 인사이트를 확인을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과 조회수가 잘 안 나온 영상 파악하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인스타에서 뜨고 있는 다른 강의나 좀 정보를 파시는 분들 중에서 엄청 뜨고 있는 게, 나 컨텐츠 잘 만들었는데 조회수 안 나와, 이 영상 버릴 거야? 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해답을 찾아주는 건데, 실제로 실험까지 해서 그 실험을 하는 와중에 이 실험은 내가 만든 영상을 최소 5번 올릴 겁니다. 평균 조회수가 10,000 정도 나오시는 분이 하나의 영상을 5번 올릴 건데, 그냥 5번 올리냐, 처음 올렸을 때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를 하고 내가 생각한 조회수에 미치지 않았다, 왜 안 나왔을까, 내 다른 평균 잘 나온 조회수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비교를 했는지, 두 번째 수정을 해서 올리고 세 번째 수정을 해서 올리고 최대 5번까지 올리는데 안 된 영상은 지워버립니다. 근데 보통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평균치는 무조건 나오고요,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갔을 때는 평균치를 훨씬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기록이 실제로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제가 꿀팁을 좀 여기 풀어드리면은 메타코리아에서 직접 발표를 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조회수를 이제 알고리즘 점수로 원래 반영을 하는 시스템인데, 알고리즘 점수에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편집 퀄리티, 막 화질이 좋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영상에 정말 노력과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거를 투자를 했느냐, 그러니까 컷 편집을 잘 어울리게 했느냐 정도가 기본적인 게 되겠죠. 화면 전환.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막과 더빙. 그 영상에 자막과 더빙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알고리즘 자체의 점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고 최근에 봤던 영상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막과 더빙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좀 느끼실 건데, 실제로 알고리즘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안 상태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평균 조회수가 올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 조회수가 갑자기 잘 나오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여행 컨텐츠라고 썼는데, 뭐 각자 이걸 지우고 본인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지금 고민을 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거는 저한테 말해 주실 필요 없고, 나는 땡땡 컨텐츠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함께 한두 줄 정도 그냥 내용을 같이 말해 주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건 어때요 의 방식의 대화를 한 사람당 2분 정도씩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컨텐츠는, 저는 돈 버는 컨텐츠를 할 건데, 돈 버는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조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메인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저랑 친한 형처럼 그냥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에 저는 수익화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럼 그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을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냥 유행하고 조회수 잘 나오는 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혹시 뭐 저한테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면. 근데 이게 다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데 놓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모르시는 분들이 이건 이런 거 같은데 라고 했을 때 그게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이게 SNS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튀려고 하거나 너무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1억 팔로워, 틱톡 1억 팔로워를 넘기고 인스타랑 이런 걸 다른 거 포함해서 2억 팔로워를 가장 먼저 넘긴 일반인이 미국의 고등학생이에요. 틱톡에 찰리나 인스타에 한글로 찰리 쳐도 그냥 되게 평범하게 생긴 미국 학생 같은 애가 나올 텐데, 네, 여자입니다. 그냥 댄서인가? 사실 댄서는 아닌데 춤도 잘 추긴 해요. 미국 애들은 치어리딩이나 이것저것 배우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했어요. 찰리와 그 주변 인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졌지? 결론이 평범해서였어요. 평범해서.
평범한데 그 평범한 일상을 남들이 올리지 않을 때 올린 거에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뭐 남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공감 능력이 요즘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이렇게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혹시 먼저 저요? 네 컨텐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운동 잘하시니까 헬스 트레이너 진짜요? 사실 너무 그 장소만으로 장소만으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혹시 어떤 컨텐츠일까요? 앞으로 하고자 하는 건 사실 아까 여행 쪽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 운동 컨텐츠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서. 그러면 여행 컨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네. 제가 본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정보성 정보성. 뭘 얼마에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할인 받았고 약간 이런 거 많이 들어있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혹시 여러분이 정보성에 대해서 좀 봤던 컨텐츠나 생각나는 거 같이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하나 하면은 저는 그것도 되게 신박하고 사람들이 많이 안 올려서 좋았는데 동선을 정해주신 분이 있어요. 여행 동선. 네. 약간 결정장애들 네. 위한 것. 막 맛집이랑 이런 거 다 사람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본인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갔는지 알려주신 분이 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아 맞아. 저 예전에 블로그 할 때 프로 블로그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아기 때. 네. 아, 나이가 많아서 제가. 아 그래요? 거기보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대로 동선 있죠. 네. 동선 또는 how to 음. 이거 how to 블라블라 how to ac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그 순서대로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 반응 괜찮았어요? 그거 때문에 협찬 아 진짜요? 혹시 또 다른 거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게 전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들어있는 게 많아서 할 말이 많은 거라. 약간 이거의 예시를 조금 다르게 또 들어보면 네. 제가 병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코디네이터로 성형외과 네네네.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너희한테는 이 시술이 좋아 약간 이런 거 요즘에 스레드 많이 하잖아요. 아 네. 네, 그거를 저는 블로그 때 했었거든요. 네,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피부는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그 뒤에 화해가 생겼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알려주는 거 많이 했고. 근데 전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서 갑자기 찌뿌둥할 때 좋은 운동. 침대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거. 아 원래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일부러 여행 가서 여러분 어깨 갑자기 결렸을 때 이거 어. 괜찮아요 하면 약간 뭐 이렇게 비행 풀면 시간에 그리고 뭐 비행 시간에 뭐 몸이 이럴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잠깐 이렇게 저도 운동 좋아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저는 제가 했던 컨텐츠가 있는데 그 제가 머무는 숙소 기준으로 매일 5km에서 10km를 뛰었거든요. 다른 코스로 그거를 구글맵에 표시를 하고 제가 뛰면서 계속 내 영상이나 주변 영상을 찍으면서 괜찮았던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걸 컨텐츠로 만들었었어요. 그럼 근데 뛰면서 촬영하기가 힘들 건데 머리가 구부러 같은 아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데 그 이제 손을 고정을 하면 제 몸이 같이 움직이니까 화면은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거랑 인스타 360 들고 15km 뛰어봤는데 팔 빠질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때그때 찍는 방식으로 했는데 벨트 있는 네, 360 장비는 다 있는데 막 메고 다니기 싫고 이래가지고 1m도 못 가요. 이렇게 너무 많이 하죠. 아 여행이랑 운동 엮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커진 거 입었어요. 또 한 번 그 밴드에 계신 분 이번 건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컨텐츠 그 여행 가면은 이쁜 데 많이 가잖아요. 여행 컨텐츠입니까? 가면은 플러스 춤인 거죠. 네. 예쁜 데 가서 예쁜 그 거기 뭐 해외를 간다 치면은 전통 의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행하는 춤도 있을 거고. 고 춤추는 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춤이. 챌린지 춤. 그러니까 챌린지, 의상, 뭐 배경 이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좋아. 좋아인 거. 좋아? 네. 똑똑한데? 네. 아 전부 다 조화를 시킨다. 근데 춤이 좀 어렵긴 한 게 제가 주변에 이제 댄스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하고 좀 알고리즘을 뚫어주게 된
경우들 중에서 가장 흔했던 게 노래 배경 의상 3개를 최대한 조화롭게 해서 촬영을 했을 때가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네. 똑똑한 친구였잖아. 이제 강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 엄청 간단해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올리버 여행기님께서 실패 없는 촬영법 4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보고 한번 따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뒤에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거 말고도 제가 정말 간단한 촬영법을 여기서 알려드리고 저도 오늘 이 건물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내가 광고주라고 생각을 하고 이 건물 너한테 광고 맡길게. 여기 있는 분들과 함께 촬영을 해봐 줄래? 라고 이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돌아다닐 건데 제가 좀 여행 다니면서 촬영했던 꿀팁들을 많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진짜 쉽거든요. 문제는 혼자서 못해요. 이건 또 왜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 보시면은 어깨 너머로 가서 찍는, 배경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걸어 다니면서 같이 움직이면서, 이거는 줌을 더 당기거나 푸는 방법이고, 이거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도는 촬영 기법인데, 혹시 어려운 거 있으셨나요? 자, 간단하게 한 번씩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뒤에 배경을 찍을 거면은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이 배경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앞에다 두고서 이제 촬영을 할 때 그 사람 어깨로 넘어가서 배경을 찍는 방법이었고요. 하나는 근데 설정을 해야 되는데 줌인이나 줌아웃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 계신가요? 삼성 쓰시는 분? 아마 똑같으실 텐데 그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이 줌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움직이시는 분이 있을 거고 움직이지 않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설정, 카메라 기본 설정에서 바꾸셔야 되는데 바꾸기 전에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땐 이거 진짜 제일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냥 둘이서 하나 둘 셋 해서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하거나 해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분 있으십니까? 이거 잠깐만요. 비디오 이게 되는 게 맞아요? 비디오를 촬영을 하면서 해보셔야 돼요. 네, 나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거야? 잘안 쓰는 잠깐만요. 근데 촬영을 하면서 해보셔야 돼요. 촬영 안 할 때랑 할 때랑 다릅니다. 손상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촬영하면서 되는지 해보셔야 돼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좀 활용도가 엄청 좋은데 제가 여기서 진짜 간단하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음식이나 사물을 찍을 때도 영상을 시작을 하고 바로 최대한 줌을 당기는 거를 반복을 하면 지금 3개 찍었거든요. 제가 한 1분만 주시면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 대신에 단점이 좀 여러 컷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 편집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그 줌을 계속 하면은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얘를 좀 잘라야겠다. 네. 그래서 어딘가 가다가 뭔가를 따다다다닥 보여줄 때 줌 이렇게 보여주면은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지금 선생님 5 누르신 거예요? 3 누른 거예요? 5요. 네. 그리고 반대로 하셔도 돼요. 얘는 5부터 몇이요? 아니요, 1에서 0.5만 해도, 그러니까 그 움직이는 것만 제대로 나와줘도 엄청 달라 보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보통 여행 가시면은 호텔이나 뭐 숙소 다들 가시잖아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가정하에 영상을 하나 알려드리면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렌즈를 가린 다음에 촬영을 누르고 그냥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천천히. 이거를 찍으면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다시 열릴 때 컷 편집으로 이 장면을 넣으면은 제가 보여주고 싶은 배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셀프 카메라로 해서 이렇게 열어도 되고 후면으로 해서 배경을 찍어도 되는데 뭐 상황에 맞게 이게 엄청 쉽고 좋은 방법인데 다른 방법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문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문을 열 때 가려주시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곳에 가서 그 방향에 맞춰서 그냥 가렸다가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컨텐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컷 편집들과 이동하면서 찍는 거 여기 4가지 나왔던 거를 활용해서 지금 여기 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찍어 볼 건데 돌아다니면서 궁금하신 거나 뭐 저한테 좀 촬영법이나 편집법이나 구도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은 제가 계속 같이 알려드리면서 도와드릴 거고 강의하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셨을까요? 혼자 생각하시는 분이 한 2분 정도 보이긴 했는데